박대기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의 이런 조치들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자동차 업계는 결국 현지에 공장을 더 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국내 일자리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박대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유독 미국 입장에서 이 수입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안 주는 일종의 이런 차별적인 조치가 인플레이션 감축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네, 법 이름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돼서 의아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오히려 보조금을 주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왜 인플레이션 방지 법안, 감축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는 미국 내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당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조 달러, 우리 돈 2,700조 원 규모의 미국 재건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네. 미국의 산업과 교육을 재건하는 아주 장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당인 민주당 상원의원 중에 단 한 명인 조맨친 상원의원이 반대해서 상원에서 딱 한 표 차이로 통과가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2조 달러를 4,400억 달러 규모로 확 줄이고 재정 적자도 줄인다는 내용도 강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름을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바꿔서 결국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보시는 것처럼 서명하고 어떤 남성에게 펜을 넘겨주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반대했던 맨친 의원입니다. 네. 딱 한 명의 당내 반대였지만 그걸 수용한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겠지만 워낙에 상황이 달라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니까 네. 또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박 기자 설명에 의하면 사실상 엄청난 돈을 원래 푸는 계획이었는데 이걸 줄이면서 이제 인플레 감축 법안이라고 표현한 거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자, 그러면 역시 돈을 푸는 건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게 물가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 잡겠다는 거와는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크게 관련 없는데 일부 내용은 인플레 관련이 있습니다. 세금을 더 걷어서 재정 적자를 줄인다는 내용과 의료비를 낮추는 내용도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가장 핵심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막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획기적인 의미가 있는 법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향은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전기차 보조금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자세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정확히는 이제 보조금이 아니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기차를 사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것인데요. 네. 8월 16일 날 법안이 서명된 날부터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 최고 7,500달러씩 우리 돈 1,000만 원의 보조금이 나갑니다. 네. 그리고 내년부터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이라는 요건에 더해서 미국 또는 FTA 체결국에서 조달한 배터리 광물일 경우 50%를 지급하고 또 북미에서 조달한 배터리 부품에 대해서 나머지 50%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네. 종합하면 북미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고 배터리 부품도 북미에서 만들어야 온전한 보조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도 정면 봤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 시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한국산 전기차 그 보조금 세액공제 이미 뭐 보조금 끊긴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8월 16일자로 끊겼고요. 네. 우리 전기차는 미국에서 대당 1,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아왔는데 네. 이게 16일자로 끊긴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현대차 미국 공장에서 전기차를 만들 때까지는 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이미 미국 투자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빨라지겠어요? 네, 당초는 올해부터는 이제 극히 일부 차종만 미국에 생산을 하고 본격적인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은 2025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걸 2024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이 현재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당장 지금부터 공장이 가동되는 2년 뒤까지는 이 보조금에서 제외됩니다. 네. 우리 돈으로 치면 이전보다 1,000만 원씩 비싸게 팔아야 하는 셈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수출이 줄어드는 거는 이제 이해가 상황을 알겠는데 이제 점점점 현지 생산을 늘리게 되면 그만큼까지는 아니라더라도 이제 국내 생산이 줄어들 거고 결국 우리 일자리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기업은 현지 생산을 늘리는 식으로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겁니다. 문제는 일자리인데요.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된 차는 340여만 대인데 이 중 60%가 수출됩니다. 이 수출 대금 460억 달러 중에서 36%가 미국에 수출한 대금입니다. 네. 종합해 보면은 우리 차 산업의 약 5분의 1 이상이 대미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기차는 일부에 불과합니다만 10여 년 뒤에는 대부분 전기차만 수출할 겁니다. 그만큼 그렇죠. 앞으로 일자리가 미국으로 갈 우려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앞서 이제 특파원 보도처럼 우리 정부 대표단이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닐까 이제 걱정이 됩니다. 쉽지도 않아 보이고.
뭐 대응할 수 있는 해법이 좀 있긴 한 건가요? 네, 일단 우리 정부 대표단은 미국 의회 그리고 정부를 돌면서 입장을 설명할 예정인데요. 세계 무역기구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자유무역의 원칙이 차별 금지인데 네. 생산국에 따라서 차별을 안 해야 자유무역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번 법이 차별 금지를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서 북미산에만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 위법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WTO에 제소하거나 FTA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단은 미국과 협상으로 풀어보려는 기조입니다. WTO 같은 경우는 대법원격인 상소심이 미국의 반대로 3년 전부터 기능 정지에 빠지면서 실효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다 앞으로 전기차 외의 다른 산업 분야로 비슷한 조치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 간의 일자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셈인데요. 한 산업의 작은 문제로 보는 우를 범하지 말고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우리 산업 그리고 일자리 피해 박대기 기자였습니다.